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 궁금증, 또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우리 솔빈 씨,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아니요. 지난 한 주간 잠을 통 못 잤다니까요. 그래요. 피곤하기도 하고 일할 때도 너무 잠 오고 힘들어요. 심지어 이 얼굴에 뾰루지까지 났다니까요. 우리 솔빈 씨 아기 피부로 유명한데 뾰루지까지 났다고 하니까 잠을 정말 많이 못 잔 것 같네요. 피곤해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촬영하는 이 재미로 한 주를 버틴다니까요. 오늘도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방송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빈 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녹화가 끝나고 집에 가면 꿀잠 푹 잘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평생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뇌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면 질환은 우울증, 치매, 암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잠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이자 호기심의 영역이었죠. 하루 동안 혹사당한 우리의 뇌를 쉬게 하고 정신활동을 환기시켜주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면. 오늘 꿀잠의 비밀 과학적으로 밝혀주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1세기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는 바로 이 뇌라고 하죠. 누구나 가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개발을 연구하는 뇌교육학과 장래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홍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사실 간밤에 아주 푹 잤다, 잘 잤다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글로벌 수면 실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 프랑스의 시장 조사 업체 입소스라는 데서 세계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걸로 나왔어요. 네. 솔빈 씨만 잠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안 좋은 거는 1등 안 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순위에 제가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참 마음이 또 이런 면에서 착착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면이라는 게 질이 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혹시 그 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나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수면의 질도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의 한 업체가 이 해마다 글로벌하게 이제 수면 실태 조사를 네. 하고요.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수면의 질이 좋아졌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4%가 더 나빠졌다라고 답을 했고요. 더 좋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 26%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1%는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이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또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평일 평균 수면 시간 6.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푹 잤다는 느낌 들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6.8시간만 잤다고 하면 하루가 종일 힘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이 꿀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꿀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난 3월에 랜선 꿀잠 대회라는 게 열렸대요. 이름이 너무 재밌죠? 진짜 네. 말 그대로 꿀잠이 목표인 대회인 거예요. 이렇게 잘 자고 싶어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잠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잘 자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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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
제가 여기서 잠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본인 수면 상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하룻밤 주무시면서 본인 수면을 이제 측정해 보는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정확히는 수면 검사군요. 네. 제 수면의 질이나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런 식으로 센서를 부착해서 하나 봐요.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렇게 자면 이제 결과가 딱 나오는군요. 한 1000페이지 정도 결과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원장님? 네, 어젯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못 잤다고 생각했는데 네. 푹 잘 잤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 그림에서 요 맨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줄이 이제 뇌파입니다. 네. 뇌파. 우리 뇌의 상태고 잠을 깊게 자냐 얕게 자냐에 따라 그림이 다 다르고요. 요 밑에 두 줄은 눈동자의 움직임이에요. 제 눈동자요? 예,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특히 꿈을 꿀 때는 눈동자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처럼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이 눈동자 움직임으로 우리가 구분하고요. 쭉 설명해 주시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의 병명은 뭔가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잠들기가 힘들고 잠이 들더라도 잠이 얕고 자주 깨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깊은 잠이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한 1,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얕은 잠이고 잠이 들었다가도 작은 자극에 금방 깨고 네. 한동안 깨어 있다가 또 잠이 들지만 또 깨고 뭐 이런 상태라서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이제 좀 어둡게 하시고 영상물 좀 적게 보시고 오히려 이제 독서라든지 뭐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해주는 있게. 그런 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원장님 말씀을 조합해보면 저는 일찍 일어나고 카페인 줄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저녁엔 독서를 하는 바른 어린이 생활을 하면 되겠군요. 네, 원장님, 그러면 꿀잠 자도록 저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잠 건강 검진. 근데 박사님, 저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수면 다원 검사, 이게 수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찍어보는 검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분석을 하면 깊은 잠, 얕은 잠의 비율이라든지 꿈을 꾸는 비율, 또 주무시는 중에 호흡 곤란이 있는지, 다리를 움직이는 사람들, 또 잠꼬대 하시는 분들, 네. 뭐 목류병 비슷한 증상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진단을 내리고 이후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면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잠을 못 자게 됐는지 이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장 교수님께서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뀐 현실은 과거의 수렵 사회 가장 길었죠. 예. 네, 거기에서 뇌가 적응하고 진화를 해온 거죠. 근데 이후에 농경 사회, 산업화,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바뀐 뇌 바깥의 환경은 바로 빛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 그렇죠. 지금 여기도 빛이 너무 상당히 예, 많습니다. 인공빛이죠. 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자연 빛에 하루의 일주기가 돌아가는 리듬으로 작동을 하는데 수렵 사회에서 현재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인공빛이 빛 공해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커진 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빛을 바깥에서 받으면 이 안구 안쪽에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일종의 생체시계 작동, 그리고 우리가 수면과 아주 밀접한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인공빛으로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구의 하루 밤낮이 바뀌는 거 익숙한 뇌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뇌의 교란, 빛 공해로 인한 그것이 가장 큰
환경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그럼 이 인공빛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빛도 그치. 포함이 되나요?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인공빛은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중에서 청색광 관련한 이게 파장이 짧은 영역인데요. 낮에는 이제 자연빛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청색광 계열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 그만큼 이 생체 시계를 교란을 시키겠죠. 특히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스마트폰 노출은 인체의 생체 리듬을 깨트리는 주요 기전입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휴대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과도하고 불필요한 불빛이 우리 수면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원인도 있나요? 네. 최근에 왜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지구의 온도가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데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수면 시간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원들이 이제 기온과 수면 시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68개국의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면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고, 특히 연구진에 따르면은 섭씨 30도 이상의 기온에서 잠을 잘 때 이 평균 수면 시간이 14분 이상 감소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특히 잠을 잘 때는 약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체온이 한 0.8도 정도 떨어집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주변이 이렇게 더우면 왜 우리 열대야에서 잠을 잘 못 여름에요. 자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쉽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더라도 얕게 자고 예. 깊게 자지 못하고 또 빨리 깨게 되니까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부터 좀 의문이 드는데 장 교수님, 네. 우리 인간은 대체 왜 꼭 네. 잠을 자야 되는 건가요? 네, 잠을 안 자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안 네. 되죠. 예. 잠은 수면은 사실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뇌 작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인체 무게 대비로 뇌가 한 2%, 2.5% 정도 되는데 실제 에너지는 그의 한 10배를 가져다 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몸과 마음의 모든 걸 사실상 조절하는 총사령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뇌가 계속해서 쓰게 되면 부하가 걸려서 거의 터져버리겠죠. 쉬어야죠. 네, 그래서 쉬어야죠. 예. 즉 리셋을 하는 반드시 기제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기 특성에 맞는 수면에 대한 기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은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생존을 위한 휴식 모드, 리셋 기능이다. 이게 이제 보통의 대표적인 이유였고요. 최근에 이제 수면 과학에 대한 연구가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하나 이제 좀 대두된 얘기는 회복에 대한 기제 플러스 두뇌의 발달, 기억의 작용, 즉 정보 처리를 위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잠은 휴식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좀 더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말은 서서 잔대요. 맞아, 네. 맞아요. 새들은 날면서도 잘 수 있대요. 진짜? 근데 얘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식 동물들은 서서 자는 게 기린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그렇고 서서 잡니다. 그 이유가 이 포식자가 다가오면 바로 도망을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토막잠을 잔다고 해요. 근데 서서 자면 편하게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긴장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육식 동물로 갈수록 수면 시간이 더 길고요. 예. 초식 동물은 수면 시간이 좀 짧고요. 그리고 이제 조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기러기 같은 철새는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네, 밤에도 날아갑니다. 네. 그때 계속 날개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거의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고 하고요. 또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이 돌고래는 포유류라서 중간중간에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물고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는 뇌가 이제 좌뇌, 우뇌가 있으면 얘들이 교대로 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쪽이 자는 동안은 왼쪽이 이제 헤엄을 치게 하고 역시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런 형태로 이제 수면을 어떻든 취하면서 또 생존에 필요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근데 너무 좋네요. 한쪽씩 껐다 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인간도 한쪽씩 교대로 잠을 잘 수 있으면 훨씬 덜 피곤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인간은 안 되죠? 네, 그 생명체는 네.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응하고 진화를 해왔다는 게 기본 기제입니다. 근데 돌고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유류니까 그 어류처럼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죠. 네. 그러면 폐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헤엄을 치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잠을 자버리면 인간처럼 이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최적의 진화가 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반구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된 거죠. 거기에 맞게. 그럼 인간은 그보다는 좀 더 훨씬 우월한 좀 형태로 진화가 된 겁니다. 인간은 인간만의 유전과 환경의 조합에 최적화된 그 생명 기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유아기의 수면은 두뇌 발달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린아이들 잠 잘 자야 된다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 유아기 자는 아이들을 잠만 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의 두뇌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구나. 청소년기의 수면은 학습과 아주 밀접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가 이 뇌 해마라는 곳에서 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대한 선택적 작용을 하는데 장기 기억화가 안 됩니다. 요거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잠 애들. 자야 됩니다. 수험생도. 잠을 잘 재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장년으로 가면 이제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겠죠. 중장년의 수면 관리는 우리가 보통 여기 치매 예방 이런 것과도 밀접한. 그래서 인간의 수면은 또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었는데 네. 제대로 수면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좀 자성을 할 필요가 있죠. 결국 이 어르신들께서 잠을 푹 자야지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했던 게 근거가 있단 말이었네요. 맞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수면과학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푹 쉬기 위해서 꿀잠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이렇게 또 바로바로 이해하고 응용까지 하는 우리 솔빈 씨 과학 프로그램 패널답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수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총칭을 해서 수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수면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 네. 교수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수면이라는 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회, 5회, 약 90분의 주기로 이것이 반복되면서 일어난다는 걸 이제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더 들여다보면 크게는 두 종류의 수면이 나누어집니다. 렘 수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보통 이제 드림 슬립, 꿈을 꾸는 렘 수면이 하나가 있고 비렘 수면이라고 해서 보통 렘이 아닌 비렘 수면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비렘 수면은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또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뭐 렘 수면, 비렘 수면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네. 개념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잠이 드는 과정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 바로 나 자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안 자잖아요. 잠이 바로 들진 않죠. 네, 서서히 잠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스릴. 보통 우리가 비렘 수면은 얕은 잠, 1,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깊은 잠으로 빠지는 3, 4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이렇게 깨우면 나 안 잤다고 이렇게 아빠 안 잔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1단계. 1단계. 네, 2단계로 조금 들어가면 보통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는. 네, 뇌파로 보면 뇌파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2단계 얕은 수면까지 단계고요. 깊은 수면은 깊은 수면은 이제 3, 4단계. 뇌파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베타파라고 해서 조금 빠르게 뜁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잔다는 얘기는 뇌파가 느려지고 진폭은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델타파라고 하는 굉장히 느리면서 진폭은 큰 수면 3, 4단계 깊은 수면으로 가고요. 4단계가 사실은 가장 수면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누가 이렇게 깨워도 네,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깊은 단계. 이게 보통은 이 4단계 수면을 확보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수면의 질 관리의 핵심이죠. 4단계가. 그 다음이 렘 수면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들 잘 때 이렇게 눈꺼풀을 덜시면 좌우로 빠르게 우리가 보통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 렘 수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면이 그냥 일정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구간이 있구나. 그리고 렘 수면은 뇌파가 느려지다가 갑자기 깨어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뇌파가 빠르게 뛰는. 그래서 몸은 잠들었는데 뇌는 활동하는 아주 특이한 렘 수면이 나타납니다. 수면이라는 게 다 같은 그냥 일반 수면이 아니라 단계가 있고 또 기능도 다르다라는 말씀이네요. 불면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는 음식을 통해 전염된 불면증 얘기가 나옵니다. 라틴 아메리카 천연임 속 한 마을에 불면증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꿈을 꾸는 잠을 원하는 사람들은 잠들기 위해서 지루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면 증상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의 이름, 사람의 이름 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적인 기억을 잃어가고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잃게 됩니다. 현대 수면의학이 밝혀낸 불면증의 중요한 합병증이 기억력 장애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낮 동안 경험한 것이 장기 기억에 옮겨지지 못하고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불면이 기억을 망친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마르케스의 상상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불면증과 수면 부족이 장기간 계속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 질환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빨리 제거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 질환이 지속될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리듬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은 생체 리듬에 따라 조정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 그것에 맞추어져 잠 오는 시간도 정해지고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수면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신체 활동이 적습니다. 몸을 적게 움직이고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많이 씁니다.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으로 정신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활동, 신체적인 자극은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정신과 신체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이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걸어보세요. 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귀하던 과거에는 불면증이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력을 이용한 인공 조명이 흔합니다. 밤이 낮처럼 환합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힘듭니다. 한편 낮에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밝은 빛을 쬐기 힘듭니다. 낮에는 충분한 빛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수면 리듬을 약하게 만듭니다. 밤에는 최대한 어둡게, 낮에는 야외에서 1시간 이상 보내면서 충분히 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신만의 수면 리듬을 찾고 건강한 움직임을 통해 여러분 모두 꿀잠 주무시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60%가 겪고 있다는 수면 장애, 잠을 못 자는 것만큼 사실 괴로운 것도 없는데요. 수면과 관련된 수많은 속설과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비 씨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 맞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꿀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뽑아왔거든요. 오. 먼저 첫 번째, 자기 전에 운동하면 숙면한다.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기 전에 운동하면 잘 잘 수 있다. 요거 장 네. 교수님 어떤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네. 것 같기도 하고. 맞고 틀리고 둘 다 맞는데요. 어. 어느 정도의 운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어느 정도 이완 정도의 신체적 자극이냐, 아니면 교감신경, 심장박동을 확 뛰게 할 만큼의 이런 피지컬을 높이는 정도의 실제 운동이냐에 따라서 교감신경을 높이면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숙면에 방해가 되지만 굳은 몸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정도의 이완의 운동이라면 네, 좋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칭 정도 자기 전에는 네.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스트레칭 정도. 그러면 잠들기 몇 시간 정도 전에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은 한 5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킬 만큼의 운동이라면. 그래서 그 안에는 크게 몸의 자극을 일으키는 건 가능한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잠이 온다. 이거는 저 사실 진짜 실제로 효과를 본 적도 있는데 이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우리 수면 위생, 잠을 잘 자는 요령 등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 예를 들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가 돼서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멜라토닌. 예, 그게 멜라토닌의 원료가 돼요. 그러니까 잠원호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를 많이 공급해주면 잠자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따뜻한 우유 이러면 이제 그 엄마 젖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좀 포근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면에서 다른 음식보다 따뜻한 우유 이렇게 많이 권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믿고 먹어야겠어요. 바로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꿀잠을 방해하는 습관은 침대에서 온다. 이건 조금 알쏭달쏭하죠.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교수님 네. 예, 설명이 필요한데요. 뇌는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짝이 만들어집니다. 일명 족관화 상태라고. 근데 우리가 침대는 잠을 자야 되는 대상인데 네. 하루 깨어 있는 시간 동안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 있거나 누워서 TV를 보거나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 뇌에 입력이 돼버리면 실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침대에 누워도 침대는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뇌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겠죠. 침대에 평상시 누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침대에서 계속 뒹굴뒹굴하면 진짜 자야 될 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걸 나의 뇌에 좀 입력을 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러게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침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는 광고가 정말 유명했거든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궁금한데 과연 침대는 과학이 맞을까요? 하세요. 빨리 하셔야죠. 아, 엄마 5분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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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벌써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벌써 촬영 시간 됐다고요? 제가 요즘 수면 부족으로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제가 여기 누워보니까 그냥 잠자는 인형처럼 잠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엔 분명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세요? 아, 네, 저는 이 침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침대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네. 그럼 침대 박사님이네요. 박사님, 제가 네. 꿀잠을 자고 싶어서 아까 여기에 누워봤는데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네. 너무 그 비결이 궁금한데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등만 대도 잠이 오는 비결을 네. 연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연구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가요. 박사님, 네. 누가 누워 계시는데요? 네, 저기 컴퓨맨이 누워 있습니다. 모든 침대 종류별로 다 누워보면서 자신의 몸무게 분포, 체압 분포를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머리 무게, 등 무게, 엉덩이 무게, 이 무게들이 딱딱한 침대에 무른 침대에 따라서 네. 몸무게 분포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 예. 박사님, 네. 너무 신기한데 저 컴퓨맨 왠지 힘들어 보이는데 저도 해볼 수 있나요? 아우, 당연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오. 박사님, 제 체압 분포 측정 결과인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빨갛게 나온 부분이 네. 등하고 엉덩이 부분이고요. 보면 등에 이제 견갑고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네. 예, 등에 네. 그리고 엉덩이도 어? 엉덩이 살이 이렇게 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눌려가지고 이제 빨갛게 나옵니다. 오. 지은 씨, 잠깐만 뒤돌아보시겠어요? 지금요? 네네네. 뒤를요? 네. 왜요? 왜요? 박사님 불안해요. 그냥 편안하게 정면 봐주시고 서 네. 계시면은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오, 박사님 간스러운데요? 이런 거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자, 이걸 저희가 지금 방금 네. 지은 씨의 척추 굴곡을 저희가 측정을 한 겁니다. 아, 지금요? 예. 오. 굴곡을 측정을 하면 이제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요. 빨간색이. 완벽한 S라인이네요. 퍼펙트합니다. 제가 척추 네. 미인인가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험 쭉 하셨던 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꿀잠 잘 수 있는 매트리스를 고르면 잘 잘 수 있나요? 네. 아까 지은 씨 측정하셨잖아요. 네. 체압 몸무게 분포하고 척추 곡선. 나왔더라고요. 정말 결과가요? 태양에 적합한 침대가. 보니까 소프트한 것도 아니지만 중간 레귤러 중간 정도의 매트리스가 딱 맞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무조건 네. 푹신한 거면 좋을 줄 네.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앞으로도 꿀잠 잘 수 있는 연구 계속 해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네. 침대는 과학이 맞았네요.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면 잠에 쉽게 들지 못해서 잠을 설치는 증상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꼭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면서요? 네.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이 앞단계,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깨는 것, 그리고 새벽에 가까웠을 때 한번 깼는데 더 이상 잠을 들지 못하는 것, 또 아침에 완전히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네요. 그래. 그래도 제가 오늘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계속 깼던 거는 오늘 녹화가 조금 설레가지고 깼던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주변을 또 둘러보면은 제 친구들은 한 명은 5시간만 자도 되게 개운하대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8시간 이상을 자는데도 피곤하대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각자한테 맞는 잠의 양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한 수면 시간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이라는 특징이 그 지구상 생명체 중에 성인기 발달 과정이 가장 긴 생명체입니다. 거의 한 15년, 20년까지 걸리잖아요. 우리 아래쪽 동물 보면 나오자마자 바로 뛰고 그렇죠. 그쵸, 기능을 그쵸. 다 쓰죠. 즉 유전의 기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유아기 때 왜 잠을 많이 자야 되느냐? 두뇌가 한참 발달을 해야 되니까.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인기 발달 과정까지의 수면은 많은 시간을 자야 돼요. 유아기에는 뭐 9시간, 10시간. 맞아요. 청소년기는 최소한 7시간, 8시간 정도. 성인이라면 그것보다는 수면 시간이 조금은 줄어도 괜찮겠지만 평균적인 시간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보통 7, 8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가이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면이 삶의 질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평소에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면 장애의 대표적인 종류 몇 가지만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이제 누가 봐도 좀 특이한 뭐 잠꼬대를 한다든지 잠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사건 수면이라 그래요. 자면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소아에서는 이제 잠꼬대가 그렇게 이상한 문제는 아닌데요. 노인에서 이 좀 심한 잠꼬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꿈 내용을 행동으로 좀 드러내는 다소 위험한 질환일 수 있고, 나나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뇌의 어떤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어서 파킨슨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령을 구분 없이 정말 흔한 게 코골이 수면 모비. 코를 골다가 이제 숨을 잘 안 쉬고 호흡이 곤란해서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근데 깨지는 않지만 이제 잠의 질이 떨어지니까 낮에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수면 호흡 장애, 네네. 요거를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게 비만하고 관련이 많아요. 이 뚱뚱해지면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게 특히 기도 주변, 목구멍에 살이 찌면서 지방이 늘어나면서 목구멍이 좁아져요. 그럼 잘 때 기도가 좁으니까 잘 때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숨이 막히고 네,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그 비만으로 인해서 코골이가 생긴 분들은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사라질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체중을 줄이는 게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중이 늘어서 생긴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 살을 한번 빼봅시다. 자, 올바른 수면이 일상생활을 좌우하기도 하니까요. 평소에 수면 습관, 수면 상태 이 기회에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이 곧 수명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도 수면이 수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장 교수님 네. 어떤가요? 결국은 육체적 피로를 풀고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행위가 수면의 가장 중요한 기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질병들이죠. 뭐 대표적인 불면증뿐만 아니라 기본 스트레스 또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뭐 당연히 우울증도 대표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불면증 환자의 한 반은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네네.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네요. 네. 이게 아침에 좀 개운하지 못하게 자면은 기분이 되게 다운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수면 부족과 관련한 질환 또 있을까요, 교수님?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이제 좀 주목받은 의학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뇌에도 림프관이 발견이 된 겁니다. 림프관이 우리 뇌에? 림프 있죠. 우리 네. 보통 하수도 시스템 네. 배출학시키고 이게 몸에만 있다고 했다가 이제 네. 뇌에서도 발견이 된 거거든요. 브레인 드레인, 드레인 시스템이 있다. 결국은 이 드레인 시스템이 잘 동작하게 하려면 평상시에 깊은 수면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찌꺼기가 쌓이겠죠. 결국은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치매 발병률을 몇 배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잠이 보약이다, 맞는 말이다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보약과도 같은 꿀잠을 위해서 두 분 한 가지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수면의 관리는 두뇌 관리이기 때문에 좋은 도구와 수면에 좋은 제품에 드리는 에너지 이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찰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다. 예, 원장님은요?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잠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을 11시에 오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잠을 좀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휴일에도. 휴가 중에 그렇게 해야지 그 리듬이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잠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예. 귀 기울여서 열심히 한번 해보죠, 우리.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 보고 한번 하는 해보죠. 거죠. 근데 요즘은 저 같은 MZ세대들은 이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사용해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꿀잠을 잘 자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잠과 기술을 결합한 슬립테크 분야가 많이 뜨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가요, 네. 교수님? 이게 삼성 글로벌 리서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미국 수면 산업에서 이것이 20조 원 정도 규모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그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근데 이 실제는 슬립테크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 하지만 측정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적용을 할 것이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들도 과학과 접목을 하면서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슬립테크 연구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바다, 호수와 같은 물 위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춘 광촉매 플랫폼 덕분인데요. 기존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죠. 연구진은 물 위에 뜨는 젤 형태의 광촉매로 햇빛을 이용하는 하이드로젤 플랫폼을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루 형태인 기존 광촉매는 물속에서 넓게 분산시키기 위해 필름이나 패널로 제작해야 하지만 하이드로젤 광촉매는 이중층 구조인데다 구멍이 많이 뚫려 수면에서 잘 뜨기 때문에 햇빛에 산란 없이 넓은 면적에서 태양에너지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죠. 실제 검증 결과 1제곱미터 면적의 하이드로젤 촉매로 시간당 약 4리터의 수소가 생산됐고 다양한 미생물과 부유물이 섞여 있는 바닷물 환경에서도 2주 이상 성능 저하가 없었답니다. 놀라운 점 또 하나, 부유식 광촉매이기 때문에 자연의 물뿐만 아니라 페트병 같은 생활 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탄소 중립 실현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도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말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환자의 뇌 활동을 분석해서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이른바 시멘틱 디코더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오픈 AI의 챗 GPT를 만드는 데 활용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구팀은 20, 30대의 건강한 성인 남녀 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16시간 동안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려주면서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의 움직임을 측정했는데요. 특정 구절이나 단어의 의미와 관련한 뇌의 움직임을 매핑하도록 인공지능을 훈련했고, 이를 통해서 시멘틱 디코더가 새로운 이야기의 의미를 포착하는 순간 뇌의 움직임을 분석해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내도록 한 것이죠. 기술의 정확도를 평가했더니 참가자가 실제로 떠올린 생각과 해독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확률이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 역시 사람의 생각을 훔쳐내는데 쓰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했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인 만큼 사생활 보호 정책을 만들고 해당 장치의 용도를 규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현재 완치가 안 되는 파킨슨병은 약물을 투여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만 있는데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인경 교수팀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이 일어난 뇌조직에 대한 후성 유전체 지도를 3차원으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파킨슨병과 연관된 656개의 신규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아주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파킨슨병은 머릿속 중뇌에 있는 흑색질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손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연구팀은 파킨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단일세포 유전체 기술을 통해 정상인 13명과 파킨슨병 환자 9명의 중뇌에서 11만여 개의 세포를 추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킨슨병과 연관된 유전자들이 보이는 특이적인 발현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신경교세포에서 주요 유전자들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는 그날까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도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 올게요. 과학 모드 쓰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꿀잠을 위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본 방송이 저는 수면을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선, 시청자분들이 좀 그런 걸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예, 저는 여러분들께 이 수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좀 잠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잠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밤은 정말 꿀잠 주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